87세 신경외과 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60년 의학 경력으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제 자신의 뇌를 25세처럼 유지하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매일 2%씩 뇌 기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체념하는 순간 정말로 뇌는 돌이킬 수 없이 노화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르면 일주일 만에 10년은 젊어진 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개발한 3분 뇌 젊음 운동법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요즘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요. 손주 이름을 가끔 헷갈려요.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다음 날이면 기억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60년간 수천 명이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가 아니라 뇌훈련 중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제 나이 87세 아직도 주일 수술을 집도합니다. 손떨림 없이 4시간 집중력 저하 없이 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 단 한 가지, 제 뇌를 매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전 제 스승이셨던 홍 교수님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분이 6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뇌노화의 비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84세 최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죠. 검사 결과 초기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간 혼자 집에서만 생활하셨더군요.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고 이웃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무릎 통증 때문에 못 걷는다고 하시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뇌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매일 15분씩 단어 카드 게임을 하고 간단한 암산 문제를 풀고 예전에 즐겨 하시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녀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도록 권했죠. 3개월 후 할머니인지 기능 점수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MRI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약물 없이 단지 사료만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뇌과학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늙는 게 아니라 훈련을 멈추는 게 문제였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대 노인들에게 단 2주간 특별한 뇌 훈련을 시킨 후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15년 젊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디지털 게임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데 평균 2~2시간이 걸렸지만 일주일 후에는 20분 만에 새 게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게임과 관련 없는 다른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한 영역의 훈련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92세의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매일 2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 사용하기, 눈 감고 양말 신기, 거꾸로 달력 읽기 같은 간단하지만 낯선 도전들이었죠. 처음에는 웃기만 하셨지만 호기심에 시작하셨고 점점 더 복잡한 도전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손떨림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20% 향상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내 젊음, 운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체념하면 뇌는 정말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라고 결심하면 뇌는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체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소중한 뇌 기능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악순환을 오늘 당장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약물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 가소성이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87세까지 뇌를 젊게 유지한 3분 뇌 젊음 운동법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채널에서만 공개되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제가 의대생이던 1950년대 우리는 뇌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요. 당시 교과서에는 뇌 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마 성인의 뇌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은사이신 박 교수님은 뇌는 40세 이후로는 퇴행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1989년 제가 51세 때 미국 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이 메르제니치 교수팀이 원숭이 뇌에 대한 실험을 통해 성인 뇌도 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 즉시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가 100세까지도 가소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스스로 배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우리 뇌는 계속해서 자신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왼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혼자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분께 특별한 뇌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씩 마비된 팔을 상상으로 움직이는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움직임과 상상된 움직임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연구 결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놈은 거울을 이용해 오른쪽 팔을 움직이면서 마치 왼쪽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뇌를 속이는 거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점점 의욕을 잃어갔죠. 하지만 3주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왼쪽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그분은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MRI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힘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80세 장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멀게 사셨던 분이었는데 우울증 치료를 위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작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간단한 클래식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수팽이 빗방울 전주곡을 완주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fMRI 검사 결과 할머니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고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법을 평생 잊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번 형성된 신경 연결망은 평생 유지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경 연결망을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79세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조차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SNS 사용법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위한 요리 레시피 블로그를 시작했고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쿡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뇌스캔 검사 결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 할아버지의 전두엽 활동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최신 뇌스캔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해당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발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이 뇌를 연구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 체계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모든 거리와 경로를 외워야 합니다. 연구 결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일반인보다 평균 30% 더 컸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나이 든 택시 운전사일수록 그 차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내용이 노화에 따른 위축을 막아 준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 가지 조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화합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입니다. 뇌는 낯선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평생 오른손만 사용한 사람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 뇌의 운동 영역과 시각 영역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연결망은 반복을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복 훈련 후에는 자동화됩니다. 이것은 신경 효율성 향상 때문입니다. 셋째, 적절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뇌는 수면 중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강화합니다. 85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이 40% 높았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발달을 방해하지만 행복한 감정은 뇌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학습과 기억을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3세 노인들에게 6주간 디지털 사진 편집을 가르쳤더니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디지털 퍼즐 게임을 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이점은 창의성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활동보다 뇌에 더 강력한 자극을 준 것입니다. 이내 가지 조건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신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늙은 뇌의 패턴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젊음의 패턴을 유지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의 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평생 늙은 뇌의 한계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30년 전 제 진료실에 85세 김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자신이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집 주소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당시 의학계의 정설은 알츠하이머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께 특별한 뇌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30분씩 피아노 배우기, 새로운 단어 20개, 암기하기, 퍼즐 풀기, 그리고 30분 걷기.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새 단어는 10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효의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예요? 차라리 약을 더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용할수록 강해진다는 확신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피아노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로 격려했고 할머니의 손녀는 함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차에 작은 할머니가 작은 걸 멜로디 저음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3주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웠던 표정이 생기있고 또렷해진 것입니다. 1년 뒤 제 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지 기능이 70대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의 생일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해 주기도 했죠. 뇌 스캔 결과 손상되었던 해마 주변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상적 신경 발달이라고 부릅니다. 손상된 부위를 대신해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79세의 할아버지는 파킨슨 병으로 손 떨림이 심했습니다. 글씨는 물론이고 수저를 제대로 사용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점점 작아지는 원 안에 점을 찍는 훈련, 그리고 물컵을 들고 흘리지 않고 이동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유치한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락이나 더 좋아하지만 할아버지의 아내가 함께 훈련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으며 훈련을 게임처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정확하게 점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물을 흘리지 않고 운반하는 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처음 다른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 훈련이 난이도를 높여갔습니다. 더 작은 원의 점을 찍고 더 먼 거리를 물컵을 들고 걸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추가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로 공을 만들어 던지고 받기 동전싸 같은 훈련을 스스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6개월간의 집중 훈련 후 그분은 다시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첫 번째 작품은 아내에게 선물한 사랑합니다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 붓글씨는 지금도 할아버지 거실에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운동 조절 영역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경 우회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마치 막힌 도로를 피해 우회의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뇌는 손상된 경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로 93세 박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한글만 알던 분이었는데 미국에 사는 손자가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모두가 그 나이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하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하루에 3개의 알파벳을 배웠지만 다음 날이면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도 그만두세요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알파벳마다 익숙한 한글 단어와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이 B는 바나나와 연결했죠. 그리고 집안 곳곳에 포스트로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방법은 느리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100개의 영어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2년 후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와 화상통화에서 I love you라고 말하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어 학습이 할머니의 다른 인지 기능도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최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언어 능력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제약 유도 치료라는 특별한 재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건강한 오른쪽 팔을 고정시키고 마비된 왼쪽 팔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치료를 거부했고 가족들도 너무 잔인하다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비된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작은 성공이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주었고 치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12시간씩 재활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왼손으로 단축 기우기, 동전 줍기, 블록사기 등 다양한 훈련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8개월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멀리 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만으로도 큰 승리였습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 손상된 뇌 영역 주변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반대편 뇌가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하나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뇌의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훈련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87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수술 기법을 원습합니다. 그 결과 쟤는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퇴 후 이제 쉬어야지라며 모든 도전을 멈춘 제 동료 의사들은 빠르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제 신구정 교수는 65세에 은퇴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겠다며 모든 지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골프와 낚시만 즐기며 지냈죠. 10년 후 그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웠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김 교수는 75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85세인 지금도 활발히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뇌에게 의지가 없을 때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뇌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끄시면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여러분의 뇌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시나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익숙함이 만드는 뇌의 반응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면 뇌는 시간을 압축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할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 한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60대, 70대가 되면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패턴의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과학적 연구 결과에 주목해 주세요. 7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혁명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게 하고 B그룹에게는 6주간 특별한 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은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점점 빨라지는 소리를 구분하는 청각훈련, 둘째, 복잡한 패턴을 기억하는 시각훈련, 셋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중작업훈련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B그룹 참가자들이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80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거 못해요. 나이 든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라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했고 훈련 난이도를 개인 수준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3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6주 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그룹 참가자들인지 속도와 기억력이 평균 25세 수준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반응 속도, 기억력 테스트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 모두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6주 전에는 소녀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했지만 훈련 후에는 10개의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78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훈련 전에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훈련 후에는 복잡한 경로도 한 번에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효과가 10년이 지나도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참가자들을 검사했습니다. 훈련을 중단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같은 활동을 지속한 참가자들은인지 기능의 향상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든 뇌가 문제가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훈련이 주어진다면 75세 뇌도 다시 25세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영감을 받아 저는 우리 병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내 젊음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맞춤형 뇌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83세 정 할머니의 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MMS 이관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21점으로 경도 인지장애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 매일 30분씩 특별히 설계된 뇌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을 계속한 결과 3개월 후 MMSE 점수가 25점으로 향상되었고 6개월 후에는 27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할머니의 일상 생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요리 순서를 자주 잊어버려 가스불을 켜 놓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6개월 후에는 다시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훈련 전에는 해마와 측두엽이 활성도가 현저히 낮았지만 6개월 훈련 후에는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영역은 60대의 뇌와 비슷한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제 자신도 이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87세인 제가 아직도 복잡한 뇌수술술을 집도하고 매주 학술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쟤를 정계 유지하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60세 때 은퇴를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병원 규정상 의사들은 60세가 되면 수술을 그만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제 뇌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지 기능 테스트 결과 제 뇌는 45세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에는 놀라워했고 결국 예외적으로 제가 계속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지속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간 새로운 의학 용어를 암기하고 점심시간에는 15분간 명상을 하며 저녁에는 1시간씩 클래식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이중 과제 훈련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동시에 시를 암송하거나 걸으면서 칠에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 뇌의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이런 습관을 27년간 지속한 결과 지금 87세인 제가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손은 여전히 미세한 신경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기억력은 젊은 동료들 못지 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뇌를 정게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의지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내가 나이 들면서 더 발달하는 영역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성 지능이라 불리는 이 능력은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으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향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과학적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인간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삶의 전체 맥락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향상됩니다. 80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20대보다 30% 이상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늙었으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악해지고 사용하면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늙은 뇌는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여러분은 이 귀중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매 순간 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만드는 일상의 5가지 선택.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신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따라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1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황당한 이야기 읽기입니다. 뇌는 논리적인 것보다 비논리적인 것에 더 자극을 받습니다. 매일 15분씩 동화책이나 SF 소설 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을 읽으세요. 예, 황당한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뇌는 낯선 것을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논리적인 뉴스나 전문 서적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으로 정보를 처리하지만 판타지나 공상과학 소설은 뇌가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설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달리는 장면을 읽을 때는 실제로 우리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신경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둘째, 낯선 환경에서 일하기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뇌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주일에는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세요. 우리 뇌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계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해마와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마치 근육이 새로운 운동으로 자극받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걷기만으로도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립니다. 또한 비리엔의 율레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것은 뇌의 비료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돕습니다. 넷째, 혼잣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뇌는 듣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할 때 청가피질이 활성화되고 전두엽의 언어 영역이 자극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극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마음속으로 암기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정보를 소리내어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리내어 말한 그룹이 기억 유지율에서 30%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하면 뇌의 기본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심호흡입니다. 하루 5분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30% 줄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일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코르티솔 수치와 해마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그룹은 해마 크기가 평균 14% 작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견조히 낮았습니다. 깊은 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보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줄입니다. 이것은 약물 없이 뇌를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씩 깊은 호흡을 8주간 계속한 노인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하고 집중력이 25%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는데 이는 기억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7대 8호법을 실천합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 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2달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5분. 신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 방법을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배를 점게 만드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반복입니다. 지금 이 방법들을 메모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내를 결정짓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내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87세 현역 의사로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내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입니다.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들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87세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매일 조금씩 뇌를 훈련시키는 것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뇌는 늙습니다. 하지만 선택하고 훈련하는 뇌는 계속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1% 젊어진 뇌로 1%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Ngọc bạn nào tặng bạn đấy luôn chứ. Ngọc bạn nào tặng bạn đấy chứ. Bằng trước. Về nhà. Sexy thế. Bạn là sexy thế. Gì đâu, vừa đã sao? Ông già lên tặng quà, ông già lên tặng quà. Tặng quà em bé Thủy. Lên tặng quà em bé Thủy. Cánh đâu. Đây, cánh.
Tặng quà nhá. Ui, mẹ đi chín mất rồi. Đẹp chưa, đẹp chưa? Xong lại học đi làm rồi. 99 99. Ê, xin cơm nha, là cái này mở nhạc xin cơm nha. Có nhạc mà nhạc đâu khi nào hết cho biết nha. Cho ít nhạc lên. Đây, ra con ra đây. Không có ai. Vừa về đây mà. Ai à? Khánh ơi. Khánh. Đây đây. Xin cơm nha. Ông già là con đây nha. Cho cháu nào, cho cháu đâu rồi. Cho bọn cháu, biết nhận đây cho cháu nào. Biết nhận đây cháu nào. Ok. Anh Thành ở bụng nhà Noel luôn à, bụng Noel luôn à. Là bụng luôn nhở. Ông già Noel. Ai nào? Nhảy đi con nghe nha. Cổng ra đây rồi. Ông còn đây cầm đồ ra. Chị lên rồi. Đấy tổng. Đấy rồi. Ông mày bày cho nó đi thôi. Ông này có sao rồi, ông này. Ra rồi ông này nhá. Bảo các em bé tầng đây chụp ảnh không ra đây. Bảo tất cả đi lên. Mãi sao đi ra đấy. Đây chụp ảnh.